1주차, 2주차 드라이버 레슨, 비거리와 방향성을 잡는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골프라노처럼 폭발적인 비거리를 보내고 싶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레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용이 잘 되는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폭발적인 비거리의 골프라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스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폭발적인 스윙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원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윙 한번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사실 폭발적인 지금 비거리라고 하셨지만 네. 요즘 폭발적이지 않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요. 사실 제가 네. 그래서 또 찾아뵌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면서 알겠습니다. 한 나눠보시죠. 2개 정도 공을 네. 자연스럽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와우, 굿샷. 지금 거리가 캐리가 한 174m, 토탈 거리가 189m 정도 나갔는데 지금 필드에서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190m 정도의 비거리를 보내고 있나요? 네, 뭐 한 200m가 좀 네. 덜 나가는 느낌? 네. 제 원래는 느낌상으로는. 200m가 넘게 나갔는데 네네. 지금 현재는 한 190m 정도 평균 치고 있다고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네. 방금 건 좀 떨려서 네. 좀 삐꾸가 났어요. 아니 프로라고 해도 믿겠어요. 네. 선출 아니에요 혹시? 와, 지금은 처음 친 공보다는 캐리 거리도 좀 더 많이 나가고 네. 토탈 거리도 194m, 197m가 나가는데요. 사실 제가 이 골프 라노의 스윙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예전에 비거리가 폭발적으로 나간다고 했었을 때도 같이 라운드를 했었고 지금처럼 거리가 좀 적게 나갈 때도 라운드를 같이 했는데 스윙의 고민은 지금 비거리를 좀 늘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럽 한번 줘 주시면 네. 지금 전체적으로 스윙을 했었을 때 예전의 골프라노의 스윙의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백스윙에 대한 이미지도 크고 다운스윙에 대한 이미지도 커서 피니시에 대한 느낌이 엄청 많이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의 그냥 이슈였는데 저희가 마지막 라운드 했었을 때 담이 걸렸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백스윙에 대한 이미지가 원래 백스윙보다 굉장히 뭔가 잡혀 있다라는 느낌 자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탑이 올라가는 과정 중에 올라가는 크기를 떠나서 올라가는 과정 중에 뭔가 나 더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잡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원래 골프라노의 스윙의 가장 꼬신 피니시에서 이렇게 끝까지 넘어가주는 이미지가 조금 약화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피니시가 넘어가는 동작 자체가 좀 짧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한 10m 정도 비거리가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스윙을 보니까 혹시 제가 예상을 하나를 해보면 요즘에 드라이버가 좀 슬라이스성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나요? 네, 페이드성, 뭐 슬라이스성. 네, 제가 예전에 봤었을 때는 이 드로우성에 대한 스윙에 대한 이미지로서 훨씬 더 비거리를 내는 거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이버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상 비거리를 보낼 수 있는 파트가 2가지 정도의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백스윙이 올라가고 다운스윙이 회전을 하는 이 몸에 대한 회전에 대한 크기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파트는 이 손목에 대한 로테이션이 얼마만큼 잘 휘둘러져서 피니시까지 잘 넘어가는지에 대한 파트를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원래는 스윙의 회전이 많이 되면서도 손목에 대한 로테이션까지 좋아지면서 공 끝이 왼쪽으로 휘어지는 이미지로 드로우를 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담이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스윙 탑에서 잡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다운스윙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에 대한 느낌이 좀 경직돼 있다 보니까 클럽에 대한 로테이션에 대한 느낌이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이 스윙의 몸통의 회전은 스윙의 클럽 패스에 대한 느낌을 좀 담당할 수가 있고 이 손목에 대한 이미지, 로테이션은 이 클럽이 열리고 닫히는 페이스 앵글에 대한 느낌이라서 공이 어디로 휘는지에 대한 걸 담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2개의 공을 쳤는데 대부분의 공이 똑바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미지를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스윙의 궤도에 대한 느낌보다는 공이 맞았을 때 클럽 페이스가 좀 열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공이 좀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보다 스윙을 좀 더 키운다는 이미지보다는 어드레스하고
피니쉬로 넘어갈 때 백스윙 탑에 대한 느낌이 어깨에 대한 느낌을 툭 떨어뜨리고 이 어깨에 대한 느낌과 팔꿈치, 손목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를 툭 떨어뜨린 채 조금 더 피니쉬에 집중해서 스윙을 한다고 하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공끝이 좌측으로 휘는 현상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어드레스를 하고 제가 한번 잡아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 뭐냐면 그동안의 스윙이 좀 딱딱해져서 어깨가 힘이 들어갔는데 어깨가 힘이 들어가니까 팔꿈치, 손목까지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원래 문제가 좀 제가 생각했던 네. 저의 문제는 네. 사실 좋은 로테이션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 좀 털어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나 나름대로 한번 고쳐봐야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손목의 사용을 줄이고 아예 통으로 가보자. 아, 맞습니다. 혹은 좀 덜 닫아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에 조금 변환이 좀 잘못된 예시인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잘못되지는 않았고 지금 네. 골프라노가 너무 잘 얘기해 줬는데 기본적인 스윙에 대한 이미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골프적인 느낌에서 어떤 파트가 있고 어떤 파트가 있으면 그 가운데에 대한 느낌 자체를 유지하는 게 골프가 어려운 이유죠. 그러니까 맞는 손목을 것 같아요. 잘 사용했다고 하면 이 손목을 잘 사용했었을 때 그게 너무 과도하게 투머치되지 않게 네. 스윙을 하다가 난 좀 안 써야지 했는데 그게 너무 과해져서 중간적인 느낌을 넘어가서 지금은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좀 제가 심어줄 거냐면 그래도 촬영장에 봤으니까 악수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악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악수를 하는데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악수를 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골프에서 어려운 거 제가 생각하는 건 상하체 분리, 어떤 동작이든지 나누는 게 어려운데 어깨가 힘이 빠지고 팔꿈치에 힘이 빠지고 손목에 힘이 빠졌지만 우리가 악수를 하고 있는 손은 쥐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흔드는 느낌이에요. 그랬었을 때 손까지가 쥐면 이게 다 힘이 들어가서 이런 느낌으로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잡고는 있지만 이 어깨가 힘이 빠져서 이렇게 흔드는 듯한 느낌의 이미지에 스윙을 더한다고 그러네요. 하면 이 로테이션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휘는 공이 왼쪽으로 휘면서 그 10m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느낌으로 연습 스윙 한번 해보고 공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한번 해보도록 그러니까 그립의 압력은 조금 더 강하게 쥐어주시되 손목과 팔꿈치, 어깨에 대한 느낌 자체를 그쵸? 이제는 터는 느낌 자체가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오, 발음 소리가 달라졌는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굿샷. 지금 원래보다는 조금 더 공이 오른쪽으로 덜 갔는데요. 분명히 비거리가 200을 넘었습니다. 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하나의 팁을 더해서 저희는 210m를 한번 넘겨 볼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어드레스 했었을 때 백스윙 탑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골프라노의 스윙에서 손목을 좀 힘을 빼려고 하니까 백스윙이 올라가다 말고 다운스윙이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원래 하는 백스윙은 다 올라가되 다운스윙에서 그 악수하는 느낌을 더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다운스윙에서 손목을 좀 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운스윙. 백스윙까지 뭔가 힘을 뺀다고 생각해버리면 네. 너무 백스윙이 올라가지 않고 다운스윙이 내려오기 때문에 백스윙 다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더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스윙에 돌려준다. 백스윙까지는 원래 네. 가던 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손목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로테이션. 이 스윙 밸런스가 훨씬 맞습니다. 와서 스윙. 이게 맞습니다. 지금 연습 스윙 하면서도 이쪽이 더 넓어진 느낌이 맞습니다. 드는. 팔로우스루가 훨씬 더 넘어가는 게 제 육안으로 보이는데 결과로 한번 보여주시죠. 굿. 맞다. 굿샷. 오, 굿샷. 진짜 좋습니다. 이 근데 볼 스피드가 더 여기서 나네. 조금 더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하나에 대한 팁이 백스윙 탑 올라왔었을 때, 자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탑 한번 올라와 보면 대부분의 스윙을 거리를 많이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오른 손등의 각이 굉장히 좀 뻣뻣하게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른쪽 받치고 있는 이 각 자체를 좀 더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각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스윙의 로테이션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스피드를 낼 수 있어요. 아까는 이렇게 와서 세워져 있었지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눕혀서 내려오다가 이런 느낌으로? 스윙. 알겠습니다. 네. 백스윙 탑에서 오른 손등각 받치고 오, 괜찮습니다. 이게 어드레스를 한번 해보면 네. 지금 그 느낌 자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 더 설명을 해주면 어드레스하고 네.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 올라왔을 때 대부분의 이 클럽을 흔들면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 느낌이 있겠죠. 근데 그립은 잡고 있지만 제가 만약 앞에서 흔든다고 하면 팔꿈치가 구부러지면서 힘 빼고 구부러지고 흔들흔들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요? 이렇게. 아, 지금 상태. 아까는 어드레스하고 백스윙 올라왔었을 때 이 클럽에 대한 무게가 느끼지 않도록 아예 그냥 이걸 흔들었을 때 네. 몸 전체가 딸려 나왔는데 그립은 잡고 있지만 팔꿈치 힘 빼고 이렇게 흔들려 있는 느낌으로. 아. 이 느낌을 더해서 스윙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팔꿈치 힘 빼고 백스윙 올라와서 오. 오케이. 자, 오. 기본적인 스윙에 대한 이미지는 와. 전체적인 경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 아무래도 이제 멘탈이 굉장히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촬영이 이 카메라가 많으면 긴장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떨리네. 뭔가 그립은 잡고 있지만 긴장도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그 느낌 자체를 그립은 잡고 있지만 네. 이 전체적인 상체에 대한 힘이 빠져 있고 그 상태에서 스윙하는 이미지. 그 한 번만 더 해봐 네, 주시면 안 돼요? 그럼요. 이거 잡아 이렇게 당겨주세요. 어드레스하고 아, 이게 느낌이 좋은가 봐요. 테이크 올랐을 때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렇게 흔든다고 했었을 때 절대로 그립에 대한 압력까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립은 견고하게 잡고 있대 여기에 대한 긴장도가 풀려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테이크어웨이를 올린다고 하면 원래 기존에 느끼던 백스윙에서 헤드의 무게보다는 지금 느낌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오, 그랬을 그러네요. 때 훨씬 더 스피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스윙은 부드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좀 궁금한 게 그렇게 좀 힘을 뺐을 때 골프러너가 느끼는 느낌은 어때요? 너무 흐느적거린다거나 헐렁거리는 이런 느낌은 없나요? 사실 지금 비거리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훨씬 이렇게 좀 더 멀리 크게 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더 이렇게 좀 경직된 것 같아요.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근데 이제 프로님이 이렇게 좀 해주실 때 느낌은 뭔가 제 중심은 더 지켜져 있고 뭔가 이 팔 부분은 말랑말랑한 느낌이고 또 손대로 견고한 느낌이라서 이것도 살짝 제가 보시면 외유내강 느낌? 뭔가 단단한 느낌은 있어요. 어. 막 이런 부드럽지만 느낌은 아니에요. 단단한 견고한 그런 네, 느낌인가요? 네, 네. 사실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거리가 많이 나야 된다고 하시니까. 네. 근데 이렇게 딱 해주셨을 때 악수하는 느낌으로 했을 때는 뭔가 여기는 더 부드럽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이 헤드 느낌은 더 강력한 느낌이고 그리고 제 중심은 더 지켜지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샤. 자, 오. 그리고 지금처럼 스윙의 밸런스가 잘 잡히고 공이 잘 맞을 때에 대한 현상을 보면 아까 같은 공이 좀 덜 맞았을 때는 피니시까지가 넘어가지 않았는데 지금같이 손목에 대한 힘이 빠지고 스윙이 넘어갔을 때는 피니시를 오래 잡고 있으려고 하지 않아도 공이 네. 떨어질 때까지 피니시를 잡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그래요. 느낌의 이미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지금 어드레스 했었을 때 테이크어웨이를 넓게 빼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방금 유이체 프로가 레슨한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을 뻗어서 이 아크를 넓힐 수 있는 길이 자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스윙에 대한 아크보다 훨씬 더 큰 아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스윙에 대한 범위에서 넘어가는 테이크어웨이를 한다거나 혹은 내 범위에서 벗어나는 팔로우 스로우를 하려고 했었을 때 오히려 힘에 대한 느낌이 감속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내 스윙에 대한 느낌이 전체적인 느낌의 이미지가 낭창낭창 되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그립의 앞은 지켜주되 내 다른 어깨나 팔꿈치는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연습을 한다고 하면 이 헤드 무게를 훨씬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연습을 하다가 이 느낌이 과해지기 전에 스탑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봤었을 때 스윙에 대한 이미지를 봤을 때는 예전에는 훨씬 더 잡혀있는 스윙에서 뭔가 손목에 대한 로테이션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들어가서 공에 대한 느낌이 들어오가 났는데 지금은 좀 안정적이어지고 공은 훨씬 더 죽지는 않지만 비거리가 죽은 느낌의 이미지는 클럽의 페이스가 좀 열려 맞으면서 백스핀이 좀 늘어서 비거리가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느낌 자체를 제가 한번 잘못된 거와 올바른 거를 스윙을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우스꽝스럽게 좀 과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윙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스윙에 대한 느낌을 좀 잡고 치는 것과 좀 휘두르는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뻣뻣한 느낌이 있네요. 네. 두 번째는 그립은 견고하게 잡되 다른 데는 힘이 좀 빠져 있는 스윙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오.
네. 확실히 약간 책찍 같은 느낌? 네, 분명히 저의 단점 자체는 이 채찍 같은 느낌이 너무 과해서이지만 사실상은 이 느낌의 이미지가 비거리에는 굉장히 유리한 요소거든요. 원래 골프에는 어떤 점을 강조했었을 때 어떤 점은 약화하기 마련인데 비거리를 늘린다고 했었을 때는 홀이 넓을 때 뭐 롱기스트 홀 같은 경우에 좀 넓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느낌을 강조해서 스윙한다고 하면 충분히 비거리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송에 나오게 되면서 제가 어떤 역할로 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아마추어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고민을 많이 나눠주시고 또 저도 그런 고민들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은 이렇게 프로님들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서 조금 더 좀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배워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님 만나기 전에 제가 사실 SNS를 통해서 아마추어 분들의 고민들을 좀 가장 궁금한 부분들, 궁금한 주제들을 제가 한번 모아와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눈에 띄었던 키워드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좀 세 가지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바로 백스윙이었습니다. 방금도 이제 백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관되지 않은 백스윙, 그리고 초보 때 배웠던 백스윙과 요즘의 백스윙, 그리고 조금 알 것 같은데 계속 궤도는 달라지는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백스윙에 대해서 프로님께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백스윙이 정답을 찾아가기 좋은 백스윙인지 그 기준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일관성 있는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한번 봐주시면 그냥 이거는 지금 제가 종이와 펜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골프는 반복된 동작으로 일관성 있는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종이에 펜으로 일자를 계속 그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똑바로 긋기 위해서 천천히 긋는다고 하면 오히려 되게 삐뚤빼뚤 그어질 거예요. 아,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이 일자를 리드미컬하게 찍찍찍 긋는다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똑바른 일자를 그을 수 있을 겁니다. 오. 그랬을 때 이 백스윙에 대한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스윙에 대한 리듬을 조금 씌워주면 좋은데요. 어드레스를 하고 올바른 백스윙을 올리기 위해서 나에 대한 테이크어웨이는 어디고 하프는 어디고 백스윙 탑은 어디고 이런 클럽 헤드, 손, 어깨에 대한 느낌을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좋은 동작을 만들고 나서는 나에 대한 리듬처럼 이렇게 하나, 둘, 스윙 이렇게 리듬을 덧대서 스윙을 해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스윙 자체는 훨씬 더 일관된 백스윙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명쾌한 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디 스윙이 좋은지, 네. 암 스윙이 좋은지에 대한 의문이 많더라고요. 사실 네. 저희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살짝 배웠었지만 네.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사실 뭐 암 스윙이 유행이었다. 뭐 지금은 바디 스윙이 유행이다. 또 이런 좀 이게 있잖아요. 논란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상 기본적인 유연성에 따라서 나눠지기는 하지만 따로 어떤 게 암스윙이다, 어떤 게 바디 스윙이다 나눠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풀 스윙을 하는데 너무 유연한 사람이 몸까지 쓴다고 했었을 때는 거의 이런 백스윙 탑의 형태가 나오면서 오버스윙이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손에 대한 느낌을 조금 더 줄이고 몸에 대한 느낌으로 한 백스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에 대한 유연성이 굉장히 좀 이 통이 두껍고 유연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윙에 대한 이미지에서 조금 더 이 몸으로만 하려고 했었을 땐 스윙이 짧게 올라가니까 몸이 주가 되되
거기에 손목의 코킹에 대한 느낌을 더해줬었을 때는 백스윙 탑이 완성될 수 있으면서 적절한 스윙의 밸런스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연성에 빗대서 이 스윙에 대한 몸에 대한 정도를 조절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비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네. 질문인데요. 볼 스피드에 대한 관련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스윙 스피드를 늘리는 것과 또 네. 볼 스피드를 늘리는 건 또 약간 다른 문제인가요? 네,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딱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제가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스윙의 100%가 골프의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골프는 라켓 운동이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 정타에 공을 맞춰야 공이 멀리 나가고 볼 스피드가 올라갑니다. 제가 만일 그냥 있는 힘 100%로 이렇게 스윙을 한다고 했는데 공이 맞지 않으면 저의 볼 스피드는 0이 되겠죠.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스윙에 대한 100%를 찾는 것이 여러분의 볼 스피드를 늘리는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지금 방금 골프 라노가 아까 스윙을 했던 것처럼 내가 스윙을 하고 난 뒤에 피니시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힐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스윙의 100%, 피니시를 못 잡는다고 하면 오버페이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니시를 잡는다고 하면 이제 내 100%인데 조금 더 과도하게 스피드를 점점 늘리면서 내 피니시를 잡는 연습을 한다고 하면 나에 대한 기본적인 스윙 스피드가 늘고 그랬을 때 정타를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볼 스피드도 자연스럽게 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스윙의 밸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골프라노의 100%볼 스피드를 올리는 스윙의 밸런스를 한번 볼까요? 저 방금 좀 올라가긴 네, 더 올려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지금은 아무리 아마 손목을 사용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털어치는 느낌은 네. 나지는 않으니까 더 과도하게 네.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과격하게 쳤지만 53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볼 스피드가 근데 지금 같은 건 맞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스윙에 대한 이미지를 휘두르려고 하다 보니까 정타에 안 맞아서 그런 건데 스윙의 밸런스는 제가 봤었을 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사실상은 한 번의 실수로서 이게 잘못된 스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더 몇 개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볼 스피드가 몇 정도 나오세요? 사실 막 많이 나왔을 때는 60 막 60도 나왔거든요. 오. 항상 58, 57은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 54로 내려가면서 54, 5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는 힘껏 휘둘렀는데 왜 볼 스피드는 올라가지 않지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또 털어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네. 보상 동작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굿샷. 자, 이거 지금 밸런스. 공이 어떻게 출발하는지에 대한 게 보여지는 것처럼 사실상은 굉장하게 무리하게 스윙을 하려고 해도 손목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윙의 궤도가 벗어나지 않고 공에 대한 출발 자체가 굉장히 똑바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골프라노가 라운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공이 오비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리밋을 정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 연습장에서 이렇게 공이 좀 터지더라도 이렇게 휘두르는 거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를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터지는 원인을 찾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자체는 이제 맞아요. 라운드를 너무 많이 돌다 보니까 스윙에 대한 느낌이 좀 위축되지 않았나 네, 맞아요. 싶습니다. 한번 오비를 한번 내주세요. 네, 오비를 한번 내봐요. 네, 알겠습니다. 대신 왼쪽으로 내야 됩니다. 네, 왼쪽으로. 그렇죠. 와, 오비를 내려고 하니까 60이 네. 나와버리네요. 네, 이런 이미지로 스윙이 돼야지 나에 대한 어떤 스윙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가 훨씬 더 좋아지니까요. 이렇게 나의 부족한 점을 사실은 내가 혼자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이 레슨 스튜디오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 그럼요. 것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잃어버린 비거리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네. 좀 전에 53이 나왔을 때랑 지금 60이 나왔을 때랑 뭐가 다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아까는 제가 힘껏 휘둘렀는데도 불구하고 정타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53이 나왔던 것 같은데 방금은 사실 프로님이 오비가 나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냥 좀
왼쪽으로 휘가 맞힌다는 느낌도 좀 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인 스윙에 대한 이미지가 보이는 것과 내 스윙에 대한 느낌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진짜는 다르니까요. 이렇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영상으로 체크를 하고 지금처럼 레슨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뭐 훨씬 더 많은 비거리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주차 드라이버 비거리에 이어서 2주차 드라이버 방향성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3주차는 드라이버에 어울리는 게스트 골프라노를 모셔서 비거리까지 향상시켜 봤는데요. 뭐 라운드를 나가거나 연습을 좀 해보셨나요? 네, 제가 이제 레슨을 받고 바로 라운드가 있어서 오. 네, 라운드를 나갔습니다. 네. 확실히 좀 캐리 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서 제가 조금 스코어가 좋아지진 않았고요, 솔직히 말해서. 네, 스코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드라이버 자신감 다시 장착하고 라운드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와 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드 얘기를 안 꺼낼 수가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드라이버를 잘 보내도요, 우드가 방향성이 좋지 않아서 막 그린 주변 벙커를 가거나 혹은 좀 우측으로 터지는 공들이 많아서 이제 우측으로 가서 오비를 내서 이렇게 스코어가 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화이트에서 치기 때문에 이 우드에 대한 비거리를 확보해야 유리한 포지션에서 맞습니다. 스코어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그 맞습니다.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우드 레슨 준비했으니까요. 또 궁금한 점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드에서 우드를 어떻게 쳤는지 봐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맞춤 레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드를 한번 치는 걸 보여주시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드리겠습니다. 치는 클럽은 몇 번 우드인가요? 저는 이제 오늘 3번 우드를 3번 우드.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3번 우드가 제일 로프트가 이제 낮다 보니까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클럽입니다. 어려운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려운 클럽. 연습 한번 하고. 잠깐만. 조금 잠깐만요. 이렇게 탑핑이 났는데 다시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의도된 거는 아니죠? 네네. 이게 제가 비슷하게 나온 공이었어요. 이번에 라운드 나갔을 때 가장 비슷하게. 꼭 오, 두 번째 잘 치면 잘 맞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잘 맞으면 네. 이런 공이 나오고 지금은 비거리가 한 178m 정도가 나온 걸로 제가 봤는데요. 실제 필드에서는 3번 우드는 비거리는 어느 정도 보나요? 원래는 음? 한 190까지는 봐야 190 된다고 까지. 생각해요. 180, 190은 봐야. 왜냐하면은 드라이버가 잘 맞았을 때 그쵸. 210m 정도가 가니까 3번 우드가 정타라고 하면은 190m 정도는 나가야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정도에 대한 비거리가 나가지 않는 탑핑 성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 소통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드를 어려워하는 점들을 좀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네. 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우드는 굉장히 드라이버 형태처럼 생겼는데 오히려 드라이버보다 헤드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더 얇은데 더군다나 이렇게 티가 아닌 매트에 놓고 치게 됩니다. 그럴수록 비거리를 내는 클럽이기는 하지만 정확도, 스윗스팟을 맞추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우드를 잘 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윙적인 요소, 스윙적인 느낌도 조금 더 변형을 줘야 하지만 이 우드를 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우드는 이 밑에 부분, 솔 부분이 굉장히 납작하기 때문에 보통 찍어치는 클럽이 아니라 쓸어치는 클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굉장히 강조되는 레슨 중에 하나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했었을 때 찍어치는 클럽이 아니라 낮게 치는 클럽이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정 안에서 낮고 길게 빼서 스윙을 해야 된다고 샷. 레슨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소 때문에 우드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요? 네. 이 밑에 솔이 굉장히 두꺼우니까 쓸어쳐야 하는데 그 쓸어치기 위해서 어드레스 했을 때 테이크어웨이를
낮고 길게 빼야 된다는 것 때문에 미스가 오히려 더 난다. 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을 친다고 했었을 때 티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매트에 올려놓고 치는데 기본적으로 이 우드의 밑바닥을 보면 굉장히 납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이언은 이 숄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내려 찍으려고 했었을 때 땅이 파지거나 그렇게 다운블로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클럽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두 가지 샷을 보여드릴 건데 이 우드를 제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좀 찍어치는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좀 굉장히 좀 찍어볼게요. 오. 임팩트가 달라졌어요. 네, 지금 공이 좀 좌측으로 갔지만 굉장히 좀 아이언처럼 찍어치려고 공을 쳤습니다. 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매트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찍히지 않고 클럽이 잘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클럽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 아이언에 대한 느낌 자체는 숄이 얇았을 때 찍혀지는 의도로 쳤었을 때 실제로 찍혀질 수 있지만 이 우드 자체는 숄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찍힌다고 했었을 때 그렇게 마음대로 찍히지 않는 샷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적당한 임팩트가 나오면서 훨씬 더 시원한 임팩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골프라노가 시범을 보였을 때 첫 번째 공이 우드라서 굉장히 좀 쓰러쳐야 된다는 의도를 가졌을 때 네. 이런 실수에 대한 의도를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우드를 칠 때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드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뒤엎어서 네. 찍어치는 느낌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처럼 쳐도 괜찮으니까 네. 찍어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여러 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쳐보시죠. 아, 방금 이제 문태환 프로님께서 네. 충격 발언을 해주셨는데 우드 찍어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처음 배울 때 네. 넓게 테이크어웨이 해서 크게 가서 쓰러치는 게 유리하다 네. 했는데 와 이거는 찍어쳐야 되는 충격 발언을 결과를 해주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찍어쳤을 때 어떤 샷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굿샷. 임팩이 좋은데요? 오. 네. 지금 자체는 임팩트 좋았고 방향 자체가 굉장히 좋고 네. 185m라는 비거리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드에서 실수한 건 진짜로 우드라는 클럽 자체를 아이언처럼 찍어쳐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네. 뭔가 굉장히 쓰러치려고 했었을 때 그 요소가 굉장히 과해져서 아. 뭔가 그런 타핑성에 대한 이미지를 훨씬 더 치게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지금 보면은 방향성이 좋아진 걸 볼 수가 네, 있는데 맞아요. 오히려 뭔가 쓰러친다고 했었을 때는 테이크어웨이를 낮고 길게 뻗었을 때는 이 클럽이 로테이션 되지 않고 그 면이 유지되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날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운블로에 대한 느낌을 좀 가파르게 치려고 하니 클럽의 페이스가 오히려 공에 대한 면에서 정면으로 맞으면서 직진성 있게 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지금 좀 찍혀 맞은 느낌이 좀 보이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임팩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가는 네. 느낌이었고요. 좀 더 소리가 좋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저도요. 그럼 쳤을 때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는 공이 맞았을 때의 느낌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좀 넓게 쓰러친다라는 느낌을 했을 때는 네. 이게 사실은 공을 좀 제가 쓸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네. 제가 이렇게 뭐라 하죠? 미는 느낌? 긁어치는 네, 듯한 맞아요. 느낌, 긁어야 긁어치는. 되고 네. 얘를 꼭 터치해야만 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찍어치다 보니까 뭐라 그러죠? 망치질을 할 때 네. 저희가 그냥 이렇게 거기다 갖다 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탕탕탕 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오히려 이 공이 못이라고 생각했을 때 직진으로 박히는 느낌이라고 그렇다면 느껴졌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찍어치는 공과 쓰러치는 공을 두 개씩 쳐서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느껴보도록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과도하게 찍어쳐도 괜찮으니까 아. 그동안에 너무나 우드에 대한 느낌을 쓰러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아마 쓰러치는 게 너무 습관화가 됐을 겁니다. 아. 이제 시청자분이 보실 때 엄청 찍어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좀 과도하게 찍어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한번 찍어보세요. 네. 방향성이 훨씬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퐁당퐁 이렇게 하나하나씩 쳐볼까요? 이번엔 쓰러치는 거 한번 네, 쓰러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원래 했던 그런 느낌으로. 네. 테이크어웨이를 낮고 길게 빼서 네. 최대한 쓰러치려고 하는 샷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측으로 바로 터지네요. 맞습니다. 뭔가 클럽에 대한 페이스를 쭉 뻗어주려고 했었을 때 네. 클럽에 대한 면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느낌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슬라이스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아.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더 찍어쳐 보고 네. 그다음에는 스윙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연습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뭔가 한번 찍어쳐보고, 네. 한번 쓸어쳐보고, 좀 과하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중간 지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퐁당퐁당 연습법이라고 제가 지금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드 퐁당퐁당 연습법. 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찍어친다고 했는데 골프라노가 느끼기에는 찍어치는 느낌이 약간 아이언 치는 느낌으로 치는 건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찍어치세요? 네, 사실 제가 지금 뭐 아이언처럼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친다라고 뭐 이렇게 찍어친다라는 느낌보다 이렇게 테이크백을 좀 넓게 가져가지 않고 좀 가깝게 가져가서 그대로 좀 이렇게 헤드의 무게로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으로 찍어치고 있는 것이지 뭐 이거를 이렇게 가파르게 갖고 와서 찍는다라는 느낌은 조금 아니었어요. 정답입니다. 맞을까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아이언처럼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언처럼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네. 네, 오히려 클럽에 대한 느낌이 로테이션이 잘 되면서 어허. 드로우까지도 나네요. 와. 제 거리를 190이 넘어. 와, 제가 원하는 거리예요 이게. 네. 다시 이번 쓰러지는 걸 한 번만 더 치고 네.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찍어치니까 손맛도 훨씬 좋아지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와, 이렇게 바로 스윙을 하려고 했었을 땐 터지는구나. 분명히 공이 조금 더 뜨기는 하지만 아. 오른쪽으로 밀리는 샷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골프라노는 고수니까 아. 이렇게 찍어치는 느낌으로 하라고 했을 때 네. 정상적으로 잘 굳이 이렇게 찍어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스윙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일반 골퍼분들에게 좀 찍어치는 느낌을 치세요 하면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언처럼 찍어친다든지 네. 정말 뒷땅 치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디보트를 내는 분들도 제가 맞습니다. 봤어요. 맞습니다. 좀 그런 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클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처음에 설명했었을 때 어드레스를 했었을 때 테이크어웨이를 낮고 길게 빼라는 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크어웨이를 낮고 길게 빼는 거에 대한 느낌 자체는 클럽에 대한 느낌을 길게 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에서 손이 멀어지는 정도에 대한 느낌 자체로 낮고 길게 빼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원래 스윙 밸런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드레스 했을 때 백스윙이 올라간 느낌보다도 다운스윙이 더 길어야 하는데 몸에서 멀어지는 느낌까지 이렇게 백스윙이 됐었을 때는 오히려 다운스윙 때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당겨치는 이 타핑성 공을 치게 되거든요. 그랬었을 때 낮고 길게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내 어드레스 했었을 때 내가 가장 길게 할 수 있는 아크에 대한 길이가 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어드레스를 했었을 때 이 몸통과 이 그립 끝에 대한 간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 테이크어웨이에 대한 느낌 자체를 낮고 길게 뺀다고 했었을 때 이 변동 없이 그냥 조금 더 스윙에 대한 느낌이 유지된 상태에서 업라이트하게 든다고 생각을 하면 다운스윙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좀 가파라질 겁니다. 근데 그랬었을 때 분명히 아이언처럼 이 솔 자체가 얇은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디봇이 날 정도에 대한 뒷땅은 절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었을 때 다운스윙에 대한 이미지가 클럽의 특성상 이 땅에 튕겨지고 긁혀지는 느낌이 맞으면서 훨씬 더 좋은 임팩트를 가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두 개에 대한 예를 한번 쳐볼까요? 네. 테이크어웨이를 낮고 길게 빼서 과도하게 신경 쓴 스윙입니다. 이런 공 진짜 많이 나오죠, 우드 아, 씨. 인간적이시다,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낮고 길게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드레스 했었을 때 내가 테이크어웨이를 길게 뺄 수 있는 최대치 몸통과 그립 끝에 대한 느낌이 유지되고 그 느낌이 유지된 상태를 집중해서 좀 더 업라이트하게 스윙을 해서 오히려 팔로우 스로를 길게 샤워. 스윙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히려 임팩트에 대한 느낌이 정확하게 맞으면서 공에 대한 직진성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이 테이크어에 대한 느낌 자체를 너무 길게 빼서 미스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클럽을 떨어뜨려서 임팩트감을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라노의 스윙을 제가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몇 개 시범을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어떤 요인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레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의 이미지는 찍어치는 이미지로 스윙을 했었을 때에 대한 미스가 제가 수정을 해드릴 거니까요. 찍어친다는 이미지로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레슨해드린 그 테이크어웨이에 대한 느낌을 기억하고 백스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넓게 가져가면서 좀 쓰러치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네.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라이트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쓰러치려고 하는 동작으로 이제 약간 눕혀서 이렇게 백스윙을 했다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좀 업라이트하게 맞습니다. 가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굿샷. 훨씬 좋습니다. 어드레스에서 여기서 지금 골프라노는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일반 골퍼분들께서 실수할 수 있는 요인을 한번 잡아주면 네. 어드레스를 한번 하고 백스윙 탑이 됐을 때 내가 기본에 올라가던 백스윙보다 백스윙 탑이 높아지니까 다운스윙에 대한 순서에 대한 느낌이 좀 어겨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친 공 자체도 스윙을 좀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몸이 도는 것보다는 다운스윙에서 손이 내려와서 좀 두껍게 맞은 현상이 좀 왔거든요. 네. 단순히 내 스윙이 낮고 높아지는 거에 대한 차이만 있는 것이지 낮았을 때 몸이 더 훨씬 돌기는 쉬워도 높았을 때도 스윙의 순서는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어드레스하고 네. 내가 기본적으로 백스윙을 낮게 했었을 때 몸통이 훨씬 더 돌리기가 쉽지만 몸통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훨씬 더 쉽지만 기본적으로 어드레스 해주시고 높게 올라왔었을 때도 다운스윙 몸통부터 돌리는 순서를 좀 더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어드레스 했을 때 아마 느낌적으로 딱 올 건데 낮았을 때보다는 높았을 때 몸 쓰기가 더 어려운 걸 좀 느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쓰는 순서는 명확하게 지켜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탑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다운스윙에 대한 순서는 몸부터 돌고 클럽이 던져질 수 있는 순서를 명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겠습니다. 지켜서 한 번 더 스윙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테이크어웨이에 대한 간격 유지해서 스윙은 업라이트하게 하되 다운스윙 순서 몸부터. 네. 절대 슬라이스가 날 것 같지 않은 임팩트예요. 그랬을 때 더 과감하게 더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스윙 탑이 높기 때문에 다운스윙이 더 가파르게 내려와도 될 것 같아요. 그 스윙. 와, 진짜 잘 맞았다, 이거. 그 스윙. 와, 진짜 잘 맞았다, 이거. 제가 치고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잘 쳤습니다. 아. 그래서 원하는 이 비거리인 190m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느낌의 이미지가 저희 둘만에 대한 우드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골프라는 일반 골프와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또 대표로 맞습니다.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들에 대한 요소를 제가 한번 들어보고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드가 저만 어려운 클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클럽이 어려운지, 우드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찍어 쳐야 되느냐, 쓸어 쳐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찍어 치는 것이 조금 더 직진성에 유리하고, 조금 더 임팩트가 좋아지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저희가 연습장에서만 주로 치다 보니까 연습장에서 치는데 너무 잘 맞았어.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필드에 나가서 잔디에서 치는데, 네.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지? 그 요소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클럽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라운드를 돌 때 평지 같은 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필드에서는 자세히 봤었을 때 완전한 평지는 있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연습장은 공을 잘 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이 필드에서는 사실상 뭔가 오른발이 높을 수도 있고 왼발이 높을 수도 있고 네. 발끝 오르막, 발끝 내리막 이런 다양한 라이들이 있잖아요.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 클럽에 대한 우드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 상황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너무 합니다. 궁금한데요. 근데 실제로 왼발이 높다고 하면 이런 나이겠죠? 네. 그럼 우드를 치나요? 골프라는? 왼발이 높으면 치나요? 잘 안 쳐요. 잘 안 치나요? 네. 그러면 오른발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드를 치나요? 잘 안 쳐요. 그러면은 그 오르막일 때는 공을 치나요? 그럴 땐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발끝 내리막일 때는 안 쳐요. 안 치나요? 네.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네. 우드를 칠 때 웬만하면 평평한 데서 무조건 치려고 하고 네. 러프에선 절대 잘 잡지 않고 네. 뭐 페어웨이에서 공이 맞습니다. 조금 이쁘게 떠 있을 때 치긴 하는데 네. 그러면 한번 프로님께서 네. 어떤 상황에 우드를 들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좀 아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윙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그냥 크게 다양한 라이가 있겠지만 4가지 정도의 라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왼발이 높거나 왼발이 낮거나 발끝 오르막이거나 발끝 내리막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우드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는 임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임팩에 대한 느낌이 불리하다고 하면 우드는 잡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랬을 때 발끝 오르막은 그래도 공이 좀 떠 있기 때문에 클럽에 대한 이미지를 짧게 잡으면 우드를 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끝 내리막은 공과 멀어지기 때문에 어드레스에 대한 포지션을 더 낮추거나 변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드를 잡으면 안 된다고 표현을 하고요. 뭐 골프라노는 왼발이 높을 때도 우드를 안 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풀스윙을 하지 않는 한정 안에는 왼발이 높다고 하면 저는 우드를 쳐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왜요? 오르막이기 때문에 네. 내리막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을 쳤을 때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라이에서 공을 치겠죠. 그러면 오른발 쪽이 높은데 솔이 얇은 게 아니라 두꺼우면 뒷땅을 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 긁어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클럽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 바늘구멍에 실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내리막이라고 하면 우드는 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반대로 왼발이 높다는 건 마치 티에 살짝 올라와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줘서 클럽을 휘두러지기가 훨씬 더 좋고 클럽이 떨어지기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왼발에서는 우드를 쳐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아까 러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네네. 러프에서는 전혀 우드를 치지 않나요? 저는 아예 아예 치지. 그러니까 아예 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너무나 다행히도 앞에 러프가 준비되어 있는데 공에 대한 위치로 우드를 쳐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설명드리고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에 대한 느낌이 뭔가 굴러갔다고 했었을 땐 러프에 대한 느낌에서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뭐 잔디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이 공이 묻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땐 절대 못 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티 위에 올라와 있는 효과를 줬었을 때 이 잔디가 붕 떠 있다고 하면 우드를 더 자신감 있게 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묻혀 있을 때는 무조건 아이언을 쳐야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심하게는 웨지까지 쳐야 된다고 전 설명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상황 판단을 잘 하시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이렇게 묻혀 있는 것과 떠 있는 걸 골프라노가 한번 쳐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네. 묻혀 있는 러프에서는 아예 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묻혀 있는 공부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실패를 해봐야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실패를 해보긴 했거든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떠 있는 상황인가요? 묻혀 있는 아닙니다. 건가요?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더 묻어주세요. 네, 와, 일단 어드레스부터 네. 헤드가 안 지나갈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네, 뭐 우드를 치지 않아도 되는 한 130m가 조금 넘는 거리를 나갔는데요. 네. 그러면 아이언을 치는 게 훨씬 더 나았겠죠. 네, 이번에는 맞습니다. 러프인데 잔디가 티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땡큐죠. 네, 땡큐라고 얘기하네요. 아, 네, 티 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이게 티 역할을 할 줄은 몰랐네요. 네. 샷. 오. 어떻게 보면은 실제 잔디에서보다 더 억센 인조 잔디 러프에서 스윙을 했는데 지금 191m가 넘게 나가면서 와, 발이 거리가 굉장히 더 좋은 나가게 샷을
했습니다. 와.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니 티에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 네. 상황 판단을 좀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에 공이 놓여 있는지 내가 서 있는 라이가 어떤 상황인지 판단해서 우드를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러프에서 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사실 페어웨이에서만 쳤었고 그것도 가장 좋은 라이에서만 잡다 보니까 이 우드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활용을 많이 못했던 것 같거든요. 또 어느 상황에서 활용을 할 수 있나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요? 제가 아까 클럽의 특성을 설명을 드렸을 때 이 네네. 솔 자체가 굉장히 넓으니까 찍혀 맞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골퍼들이 페어웨이 벙커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우드가 네. 의외로 페어웨이 벙커에서 굉장히 쉽게 탈출하면서 거리를 보낼 수 있는 클럽입니다. 정말요? 당연히 상황 판단은 필요하겠죠. 전제는 있는데요. 네네. 내 공의 위치가 좋은 데 놓여 있고 공이 출발하는 앞에 턱이 높지 않은 상황일 때는 오히려 아이언보다 훨씬 더 찍혀 맞을 확률이 더 없기 때문에 공만 걷어내는 느낌 자체가 훨씬 더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오히려 약간 더 뒷땅을 치게 될 수 있는 경우도 네, 있지 않을까요? 무서운데요? 이게 원래 뒷땅을 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이언이 숄이 얇다 보니까 뒷땅을 쳤었을 때 모래에 대한 느낌에 박히면서 아예 타핑을 칠 수가 있는데요. 이 클럽의 특성상 솔 자체가 굉장히 납작하고 넓기 때문에 이 모래를 스쳐지는 느낌 자체는 아이언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것 자체는 실제로 여러분께서 잔디에서 우드를 쳤을 때 문태환 프로말이 이렇게 맞네라는 걸 실제로 피부로 느껴보시면 바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럼 여기 때마침 앞에 윈조 모래지만 벙커가 네. 준비되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 가정하에 아까 친 어떤 티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처럼 당연히 벙커에서도 이렇게 묻혀 있는 공은 아니지만 네. 벙커에서 공이 굴러와서 이렇게 이쁘게 서 있는 상황에서는 네. 티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공만 쓰러치기가 훨씬 더 쉬워지니까요. 한번 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좀 찍어치는 느낌보다는 쓸어치는 느낌이 오히려 더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벙커에 대한 느낌의 이미지 자체는 어차피 모래를 치는 것보다는 공을 쳐야 되니까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 그린사이드 벙커가 아닌 페어웨이 벙커 한정, 턱이 없는 데서에 대한 걸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페어웨이 벙커에서 턱이 없다고 했었을 때 공이 잘 놓여 있다고 하면 이 우드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쉽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럼 이제 진짜 벙커예요. 네. 벙커이기 때문에 닿으면 안 헤드가 됩니다. 닿으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다리가 좀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비고. 묻어놓고요. 네. 떨리는데요? 아, 굿샷. 지금 또 벙커샷처럼 또 깔끔하게 임팩이 나온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 클럽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기본적인 이 클럽을 잘 이용한다고 하면 이 내가 하고 싶은 스윙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유리한 클럽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생각보다 우드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친구였네요. 이게 제 스코어를 방해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예, 지금처럼 사용하면 스코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